자, 지난 시간엔 이렇게 실시간 익명 채팅 사이트의 디자인까지 한번 작업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자, 이번 시간에 이제 이걸 실제로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제로 동작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요. 이렇게 create database라고 한 다음에 anonymous chat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줄게요. 그 다음에 use anonymous chat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금 전에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하나 만들어 줄게요. 자, 이렇게 chat name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문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. 이제 이거는 어떠한 채팅 메시지를 입력한 사용자가 되겠고요.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입력된 그 내용이 되겠죠.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chat time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채팅이 입력된 날짜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.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성공적으로 채트란 이름의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. 이제 이걸 한번 사용해서 채팅 메시지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. 자, 이제 한번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바로 소스로 가신 다음에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 주는데요. 이렇게 chat이라고 이름을 지어 준 다음에 안에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. 이렇게 chat이라고 넣어 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다가 이렇게 string chat name이라고 넣어주시고요. string chat content라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string chat time이라고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. 그 다음에 바로 getter 메소드와 setter 메소드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. 이렇게 다 체크를 한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chat라는 하나의 자바 빈즈를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chat DAO 데이터베이스 접근 객체를 하나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.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내부 변수로서 커넥션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. 컨트롤 시프트 O를 눌러서 이렇게 자바 SQL 커넥션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 주는데요. 바로 생성자 안에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겠죠. 저기 이제 이렇게 트라이 캐치 문구로 잡아 주시고요. 이제 이런 식으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로 어떠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제 db url이라고 해서 jdbc mysql 이제 로컬호스트에 있는 3306 포트에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anonymous chat이라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db id라고 해서 이렇게 루트라고 넣어주시고, 이제 비밀번호는 자신의 루트 계정 비밀번호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. 전 이렇게 미리 루트라고 한번 설정을 해 놓았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한 다음에 for name이라고 해서 이제 MySQL 드라이버를 검색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고요. 아직 드라이버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에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접근을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get 커넥션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. 자, db url, db id, db 패스워드까지 넣어주시고요.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chat DAO를 만들자마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이 될 거고요. 자, 총 2개의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. 먼저 하나는 이제 array 리스트에 각각의 채팅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, 즉 현재의 모든 채팅 리스트를 불러오는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now time이라고 넣어주시고, 또한 이제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O를 눌러서 이렇게 array 리스트를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. 이 now time이라는 건 이제 현재 시각에 맞춰서 현재 시각에 모든 메시지를 가져오겠다는 소리예요.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chat 리스트에 너를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prepared statement라고 해서 어떠한 SQL문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 result set에는 이렇게 널값을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string SQL 한 다음에 이제 SQL 문장 같은 경우는 select from chat where 한 다음에 chat time이 이렇게 입력된 now time보다 더 오랜 시간이 흐른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older by 한 다음에 chat time을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이제 시간대별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트라이 캐치문을 넣어주시는데요.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어떤 문장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한 다음에 set string이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온 4개 변수인 now time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이 rs에는 실제로 실행한 결과를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. 그 다음 이제 컨트롤 시프트 O를 눌러서 리설트 셋 또한 마찬가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챗 리스트는 이렇게 array 리스트로서 초기화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를 전부 다 chat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담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. 그 다음 이제 이렇게 rs get string 한 다음에 chat name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속성을 다 받아서 담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. 챗 컨텐트 또한 마찬가지고요.
자, 이렇게 챗 컨텐트를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챗 타임까지 넣어주면 되겠죠. 이렇게 챗 타임까지 담아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.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트에 이 챗 객체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오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. 이렇게 프린트 스틱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출력하고요. 그 다음 이제 성공적으로 한 차시의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RS가 널값이 아니라면 닫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것 또한 널값이 아니라면 이렇게 닫아줌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오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return 챗 리스트를 함으로써 이렇게 그 결과를 반환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특정한 시간대로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가져오는 걸 구현을 해 보았고요. 그 다음으로는 사용자가 어떠한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submit이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챗 name이라고 넣어주시고 챗 컨텐트 또한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그냥 붙여넣기 해줄게요. 귀찮으니까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없애주시고 SQL 문장을 바꿔주면 되겠죠.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원소를 삽입하는 그러한 명령으로 바뀌어야겠죠. 즉 이제 이렇게 이 now라는 건 이제 현재 시간을 삽입하겠다는 소리예요. 그 채팅 메시지를 보낸 그 시간대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. 이제 여기에는 보낸 사람과 여기에는 보낸 메시지가 들어가겠죠. 이제 여기서 설정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. set string 한 다음에 to 하고 챗 컨텐트를 넣어주면 되겠죠. 여기엔 챗 네임이 들어가고요. 이제 이렇게 해줌으로써 성공적으로 SQL 문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. 이제 여기에는 return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걸 실행한 그 결과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다면 한 개의 메시지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1이 반환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달아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해서 등록이 안 됐다면 이렇게 -1값을 반환하도록 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.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았습니다. 이제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이제 우리 프로젝트 안에서 전송을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할 때 사용이 될 거고요.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접근 객체까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JSP와 MySQL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JDBC라는 게 필요한데요. 이제 이렇게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JDBC, JAR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바로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이클립스 프로젝트 내에서 웹인프 파일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. 바로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빌드 패스를 거쳐서 바로 프로젝트에 정상적으로 연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또한 이렇게 DAO를 작성한 다음에는 반드시 MySQL JDBC 드라이버를 이렇게 프로젝트에 추가를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연동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